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신세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카카오톡에 생일이 되면 알림이 뜨지 않습니까? 혹시 모바일로 기프티콘 보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요. 많이 주고받죠. 네, 아무래도 간편하다 보니 이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직접 만나지 않고 전할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에 사진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관리도 쉽고 또 잃어버릴 염려도 적고. 그런데요, 누구나 한 번쯤 이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불편했던 적 있을 겁니다. 꽤 고액의 물품을 제공받는 기프티콘의 경우에는 더 저렴한 제품으로 교환할 수가 없고 네. 또 교환을 하더라도 그 차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덜 방법은 없을까? 이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기프티콘 편리한 데다 상품군도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해졌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시장 규모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네. 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2020년에 2조 9,983억 원입니다. 예. 이보다 4년 전과 비교해보면 거의 4배 가까이 폭발적인 성장 추이를 보였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카카오 커머스가 전체 시장에서 84.5%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선물하기 거래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난해 거래액이 2조 5천억을 넘겼으니까요. 그런데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나 11번가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상품형 기프티콘 사용과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금액이 쓰여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상품 맞춤형으로 오는 그 기프티콘은 차액 환불이 어려워서 좀 불편하죠. 맞습니다. 모두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일인데요. 네. 이 금액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분할 사용이 가능한 금액형 기프티콘과 달리 상품형 기프티콘은 분할 사용이 어렵습니다. 정해진 상품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잔액이 환불되지 않죠. 그래서 같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그렇게 같은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다 보면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해서 차액을 추가 지불하는 방식으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소비자들의 불편을 업체 역시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런 구조가 되는 걸까요? 네, 각종 플랫폼 선물하기 서비스 내에 입점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속사정은 있습니다. 네. 이 플랫폼 업체의 쿠폰 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물품형 상품권 차액을 모두 현금으로 거슬러 줄 때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과다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반면에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상품형 기프티콘은 금액형과 달리 기재된 상품을 1대1로 교환하는 증서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건 각 사용처인 매장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결국 양쪽의 공방에 답답한 건 소비자 몫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중간에 이제 새우처럼 껴있는 소비자만 답답한 상황인데 정작 소비자를 보호할 규정은 없는 건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도 금액형 기프티콘의 잔액 범위에 대한 사용과 차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네. 이 상품형 기프티콘의 잔액 환불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사용에 불편을 느낀 소비자 중 일부는 기프티콘 환불을 받기도 하는데요. 카카오 커머스나 11번가, 네이버, SSG.com 등은 기프티콘을 받은 수신자가 최초 유효기간 3개월 만료가 된 뒤에 결제 금액의 90%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미 준비된 상품도 아니고 기프티콘일 뿐인데 수수료가 10%나 되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환급의 규모도 그래서 매우 큽니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요, 7,176억 원으로 카카오가 가져간 환불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대략 71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선물하기 시스템 서버를 운용하고 또 플랫폼을 유지하는 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 금액의 10%는 과도한 수수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10% 환불 수수료는 미사용해도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등 비용과 또 시스템 운영비, 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하고 또 10%의 수수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해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고요. 다만 단기간 또는 잔액 환불이 전액 가능할 경우에는 상품권을 또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바람직한지 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분들 아마 자영업자일 텐데요. 네. 이 자영업자가 가운데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고 있는 업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쓰린 속을 더 쓰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통신사 위약금 문제입니다. 예. 통상 3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인터넷 약정의 특성상 폐업을 한 뒤에는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폐업 등의 사례가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신 3사의 인터넷 해지 건수는 코로나19 전후로 비교해보면 9% 정도 증가하고 또 18%까지 늘어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통신 3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약정 기간 내 해지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겁니다. 네. 기업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런 폐업에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 정말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폐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자영업자도 있는데요. 예. 이 기업들은 상생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에 통신 3사는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위약금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폐업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 약정 시스템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요? 네,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고시원, 이런 집합 건물에서 사는 경우에 발생하는 통신 3사의 독점 계약 경쟁 과열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통신 상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해당 가구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소비자들은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이익을 누리고 소비자의 피해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네, 기업의 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모든 정책과 시행도 일사천리지만 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하는 데는 기업의 움직임이 좀 하명차사라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저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